셀트리온이 기세가 정말 무섭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셀트리온의 기세는 여기까지입니다. 물가정보 우승! 자, 이번에 결승에서 만나는 한국물가정보 한종진 감독에게 분명하게 선전포고합니다. 셀트리온에는 신진서 선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 특별히 수려한 합천의 박영훈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박정상 해설위원과 이번 시즌 내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오늘만큼 설레 보이는 적이 없었어요. 네, 실제로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요. 제 소꿉친구가 나왔어요. 이 수련 합천의 주장 박영훈 선수가 나와서 또 특히나 챔피언 결정전의 특별 해설위원 아닙니까? 오늘 이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축제를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 혹시 어제 이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지켜보셨나요? 아, 예,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또 철환이가 나와서 해설하는 걸 봤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또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있지만 이 최철환 구단보다 잘할 자신 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아니, 좀 자신 없는데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챔피언 결정전 1차전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대진표까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정말 먼 길을 거쳐왔습니다. 챔피언 결정전까지 그야말로 고행길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킥스팀을 누르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는데요. 한국 물가정보팀이 괜히 정규리그 1위 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1차전에서 보여주었고요. 오늘 연이어 이틀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바로 어제 펼쳐졌던 이 1차전 결과 한국 물가정보가 3대2로 가져갔습니다. 박영훈 선수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허영우 선수가 이제 1국 장고판에서 이겨준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사실 2대2에서 나중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판이었을 텐데 강동인 선수가 마지막에 이겨주면서 승리 거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2차전에서는 양팀 감독 어떤 오더를 좀 예상을 했을까요? 먼저 1국부터 3국까지의 오더를 살펴볼 텐데요. 한종진 감독은 어제와 같은 오더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일단 3국의 신진서 선수가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2국에서 최정 선수, 특히나 어제 나오지 않았던 한상훈 선수가 1국에 등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이 백대현 감독의 예상은 어제와는 조금 달라졌던 것 같죠? 네, 일단 신민준 선수가 3국에 나올 거라고 만약 예측을 했다면 신진서 선수를 3국으로 이제 내보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안정기 선수 2국, 박하민 선수가 장고대국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 점이 어제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오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선수가 어제에 이어 다시 만났어요. 리턴 매치네요. 근데 사실 뭐 박하민 선수는 일단 장고를 좀 기본적으로 강한 기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세트를 좀 저희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조한 선수 어제 이겼으니까 이제 내보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붙이기를 좀 원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2국은 어떨까요? 자, 신민준 주장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2국에 출전합니다. 네, 일단은 한국 물가정보팀의 한종진 감독은 3국에 신진서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를 3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틀었고요. 그것은 2국이었고 한상원 선수, 어제 등판하지 않았던 선수가 이번에는 주전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자, 3국 속기 대결 역시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안정기 선수, 신진서 주장을 정말 많이 만나요. 네, 어제 이어서 연 이틀째 지금 만나게 되었는데 안정기 선수가 이번 시즌에만 지금 3번째 신진서 선수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드디어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이 오더가 공개가 됐습니다. 박영훈 선수 이 오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요즘은 뭐 신진서 선수가 워낙 지금 뭐 무적의 선수인데 그래도 물가정보팀에서 일단 오지명 선수가 일단 안정기 선수가 마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더 자체는 물가정보가 약간 만족할 수 있는 오더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은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3국에서는 확실히 한국 물가정보가 좀 만족할 수 있는 오더 같은데요. 하지만 1국을 보면
박하민 선수를 그대로 예측을 해서 적중을 했고 조한승 선수, 어제 박하민 선수에게 이긴 선수를 좀 심리적으로 유리한 상태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제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셀트리온이 잘 짜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셀트리온이 반격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물가정보가 그대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될지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지금 시작합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오늘 2차전이고요. 한국물가정보와 셀트리온이 대결합니다. 이 반짝이는 트로피의 주인공 오늘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7개 출전하는 선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하민 선수와 조한승 선수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만났고요. 어제는 승부를 반집으로 다퉜었거든요. 네, 반집으로 운명이 갈렸던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어제 대국 내용처럼 굉장히 그 명승부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 번의 명승부 기대합니다. 자, 어제는 속기에서 오늘은 일국 장고 대결로 무대가 옮겨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국에 출전하는 선수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상훈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만났고요. 한상훈 선수가 오늘 좀 색다른 모습인데요.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약간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박영훈 선수가 만약 두고 있다면? 저는 사실 마스크 쓰면 좀 불편해서요. 좀 그래도 좀 쓰는 게 꺼려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사실 선수들마다 다르니까 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게다가 시국이 시국인 만큼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3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기 선수와 신진서 선수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2번 모두 만났고요. 포스트 시즌에서만도 오늘까지 2번째입니다. 네, 두 선수의 대결 과연 어떤 선수가 좀 더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정기 선수는 계속 신진서 선수에게 져왔고 신진서 선수는 사실 팀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좀 더 강한 선수와 만나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 텐데요. 두 선수 모두에게 어찌 보면 원치 않던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1국부터 3국까지 어제 오더와 이 리턴 매치가 벌써 2판이나 성사가 됐어요. 네. 박영훈 선수 어떨까요? 최근에 어떤 특정 선수를 만나서 이렇게 몇 번 졌습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나요? 다시 대결을 펼쳤을 때요? 예,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타격이 원래 있는데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속으로 두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더 좀 타격이 있고 약간 두기 거북하죠. 그러니까 네. 사실 두기 거북해 좀 피하고 싶은데 이렇게 또 오늘 보니까 리턴 매치가 벌써 2판이나 이루어졌고 네. 좀 진 선수들은 좀 부담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최근 신진서 선수가 질 줄 모르는 연승 질주 중에 있습니다. 가장 어떤 그 큰 원인 혹은 뭐 신진서 선수가 좀 예전과 바뀐 점 그런 게 실제로 대국해 보면 어떤 게 좀 느껴지나요?
사실 신진서 선수가 원래 이제 승력이 워낙 좋았는데 사실 유독 박정환 선수한테만 좀 약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그 LG배 결승에서 박정환 선수한테 이기고 우승한 게 아마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상태에서 아마 자신감도 너무 넘칠 것 같고 네. 지금은 뭐 그 막을 사람이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박영훈 구단이 막아주실 생각은 없나요? 저는 일단 뭐 대국할 기회도 없고요. 뭐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박영훈 선수 또 이번 시즌 수려한 합천에서 주장으로 활약을 했잖아요. 예. 아쉽게 또 포스트 시즌에 합류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저희 팀이 전반기 때만 해도 1등에 달리고 있어서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네. 이제 후반기 되면서 갑자기 저희 팀이 좀 성적 안 제가 물론 책임이 크고요. 제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좀 저희 팀도 좀 성적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특히 또 마지막에 이제 저희 팀이 막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승부판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신민준 선수랑 뒀거든요. 근데 그때 신민준 선수가 어제 팀도 올라가 있고 한데 안 봐주더라고요.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가 수려한 합천과 한국 물가정보의 예. 대결이었죠. 그때는 네. 물가정보는 이미 1위가 확정돼 있었고 이제 저희 팀은 이기면은 뭐 3등까지 가능했었고 이제 지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저희 팀한테 굉장히 중요한 판이었는데 아무튼 신민준 선수가 좀 안 봐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셀트리온 응원하시나요? 네. 물가정보 약간 비슷하신 것 같은데. 뭐 일단- 부정은 안 하시네요, 네. 딱히. 또 이 중요한 이 길목에서 한국 물가정보에게 발목을 잡혔군요. 뭐 전혀 그래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정말 아쉽게 또 탈락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감독님이나 이 선수들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아쉬웠고요. 사실 근데 뭐 크게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쉽지만 뭐 내년에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시즌을 더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기에서 지금 변화가 꽤 크게 일어났어요. 네, 뭐 실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는 형태이고요. 아직까지는 좌 쪽에 이곳을 이제 젖히는 뒷맛이 조금 있어서 신진서 선수가 뒤쪽에 실리는 내주고 두 텀을 쌓는 최근에 정석과도 같은 그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박영훈 구단이라면 지금 포석에서 백과 흑 중에 어느 쪽을 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뭐 지금까지는 그냥 딱 5대5 진행인 것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포석을 알지 못해서 어려운데 그냥 딱 봤을 때는 흑이 좋다, 백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글쎄요, 뭘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흑백 중에. 예. 제가 오늘 컨셉 집요하게 가려고 하거든요. 51대 49로라도 나라면 여기서 흑이다 아니면 나라면 백이다. 그래도 흑을 잡을 것 같아요. 백보단 흑 쪽일까요? 예, 이제 또 신진 선수가 또 포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박영훈 선수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진서 효과인가요? 좀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사실 좌하기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제 백은 이제 귀 실내 차지하고 흑이 이제 빵 때림을 얻은 모양인데요. 사실 그쪽 변화가 부분적으로는 흑이 나쁘지 않다고 알고 있어서 예, 흑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예. 네. 박정상 해설위원이 오늘 컨셉이 확실히 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집요하게 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기사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누가 좋아요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그 취향일 수도 있지만 바둑만큼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 없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형세 판단의 귀재 박영훈 구단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끝까지 추궁을 해보죠. 지금 그 누가 좋은 거였죠? 지금 글쎄요, 뭐 박영훈 구단 말에 의하면 비슷하다고 했는데 인공지능도 일단 지금까지의 포석은 만만치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 혹시 최근에 신진서 구단과 좀 대결을 한 기억이 있나요? 신진서 선수와는 제가 좀
대결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아마 작년 용성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1년 가까이 됐죠. 근데 네. 뭐 그때는 사실 워낙 뭐 완패 당했지만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당연히 슬기나 뭐 이쪽은 당연히 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형세 판단이 굉장히 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형세가 진짜 살짝 좋다고 해도 바로 이제 그거를 캐치하고 이제 본인이 우세하다 이런 거를 그런 형세 판단이 굉장히 강하다고 좀 느끼고 있어요. 예. 박영훈 구단과 이제 최고기사 결정전에서 아마 신진서 구단의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그때는 계산과 계산의 대결이 되는 건가요? 또 신산 박영훈 구단 아닙니까? 일단 뭐 개가까지 하려면 일단 중반에 그 신진서 선수의 힘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네. 뭐 감당하고 한번 개가까지 한번 미세하게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 최철환 선수도 이 특별 해설을 함께 했잖아요. 최철환 선수는 이 신진서 선수와 대결을 할 때 한방 승부 전략을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특히나 이 계산력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예. 어차피 종반까지 가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한방 예. 승부를 좀 예. 사실 원한다고 하던데 박영훈 예. 선수는 그럼 장기전으로 좀 그래도 이끌어갈 저는 전략일까요? 그래도 힘 대결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힘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냥 그나마 좀 그래도 계산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진짜 형세 판단 신진서 선수가 형세 판단이 굉장히 거의 뭐 전투력만큼이나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뭐 사실 다들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형세 판단이 제일 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우하 쪽에서 안정기 선수가 받질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발상이라면 백이 이곳을 받아주는 게 보통인데요. 특히나 이곳은 백이 흙이 손 뺀 자리에서 한 번 3-3 들어가고 또 한 번 한 칸까지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변화가 끝이 난 게 아닌가 싶은 이 자리를 두었거든요. 이 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그것은 사실 저 지금 깜짝 놀랐고요. 사실은 그쪽은 사실 안도도 흙이 마땅히 어떻게 뭐 움직이는 모양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급한 자리가 아니라고 봤는데, 예, 좀 의외네요. 예. 그럼 약간 좀 방향 차고의 느낌일까요? 아니요, 뭐 방향 차고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조금 의외의 선택이다, 좀 독특한 기풍이었다, 좀 뭐 이 정도 같아요. 네. 안정기 선수와 시합에서 둬본 적 있으신가요? 예, 안정기 선수는 사실 제가 이제 연구실이 있는데 홍대 쪽에 홍대 네.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 뭐 들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좀 전투력이 강하다,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오히려 계산 쪽보다는 오히려 좀 전투에 좀 끈질기다, 좀 이런 기풍인 것 같아요. 전투로 잘 버틴다. 예, 그리고 좀 끈끈한 기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버티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신진서 선수와 안정기 선수가 만날 때 보면 단명국도 많았고 예. 좀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예. 전부 다 불개로 사실 끝났고요. 어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난타전이었고요. 네. 네, 굉장히 또 이른 예, 시간에 종국이 됐고요. 예. 근데 뭐 신지 선수가 사실 워낙 속기로 지금 막 몰아붙이는 게 강해서요. 네. 사실은 뭐 단명국으로 끝날 때도 많고요. 사실 좀 이른 종국이 될 수 있는데 오늘도 진짜 착장 속도가 역시 신진 선수는 항상 빠르네요. 자,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두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여기 지키나요, 아니면 뭐 여기 누르나요? 박영훈 선수라면? 지금은 하변 쪽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변 쪽을요? 그럼 박영훈 선수라면 일감이 뭐 호구나 차렷으로. 차렷으로? 네, 차렷으로. 네. 아니면 상변을 좌상기 쪽을 제압을 해놓은 수도 클 것 같고요. 사실 네. 둘 중에 하나가 같은데요. 이제 여기냐, 예. 여기냐. 박영훈 선수의 선택은 여기였습니다. 지금 예. 일단 아니요, 장구하는 거 보니까 장구하는 거 보니까 좌상에 줄 것 같아요. 네. 장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변 예, 쪽이었을 예, 텐데. 장구를 해서 하변 쪽이네요.
고민을 하다가 하변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받는 수는 그쪽은 이제 백이 끊어 잡히면 이제 만약에 흑이 이쪽을 두면은 백이 이쪽을 잡고요. 네. 그러면 단수 치고 네, 이렇게 되는데 백이 여기 하나 끊어두면요. 끊어두고 잡으면 네, 단수까지 쳐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곳을 나갈 때 여기를 예. 단수를 쳐두고 그 다음에 예, 잡으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쪽 나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점 나가는 뒷맛 때문에 여기 거의 때려야 되는 모습이라서요. 이게 선수로 굉장히 그 집으로 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받는 수가 일단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박영훈 선수는 틀렸다는 걸로 장고 끝에 이제 자산을 예. 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쪽 한 칸 띄었는데 날일자로 교환됐거든요. 사실 글쎄요, 좀 백으로서 좀 아까운 교환일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은 이 흑돌이 이제 너무 좀 안정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백이 이쪽을 뭐 밀어 올리겠죠. 밀고 흑이 늘고 진행이 되나요? 예, 근데 지금 이게 한 칸 띄고 둘, 이 날일자 한 교환까지가 지금 여섯, 흑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덟, 뭐 이 교환 뭐 미는 교환 아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는 자리고요. 네. 안 두더라도 예, 예. 어차피 뭐 미는 수 이상은 없는 자리라. 네. 당장 흑이 밀진 않는다고 보고 예, 예. 당장 밀어가진 않았습니다. 글쎄요, 약간 아까워 보이는데요. 예. 안정기 일단 선수. 예. 일단 또 들어갔네. 일단 침투했고요. 사실 안정기 선수의 바둑을 보면 앞서 이제 박영훈 해설위원께서 좀 전투적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신진서 선수를 만나면 아무리 전투적인 성향의 기사들도 약간 자신의 기풍을 버리고 좀 더 두텁게 둔다든지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정기 선수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섯, 예. 근데 지금 사실 여덟, 우변 쪽 교환은 네. 좀 두텁게 좀 정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약간은, 신진서 선수를 예, 의식했나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사실 지금 이쪽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은 뛰는 게 무난할 것 같은데요. 뛰면 이제 흑은 여기 자선 잡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불만이면은 이제 여기 뛰지 않고 뭐 상변을 살리나요? 뭐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교환 없이 예. 상변을 살려서 예, 이쪽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쪽을 살리면 하나, 씌워갔을 때 사실 자신이 좀 없거든요. 넷, 이건 좀 답답할까요? 네, 그래서 일곱, 이걸 지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아홉, 귀쪽도 좀, 지금 젖히는 게 싫었나 봅니다. 그쪽도 좀 신경이 쓰였군요. 예. 일단 안 두면 흑이 여기를 젖히고 나서 이렇게 호구치는 게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지켰겠죠. 예, 그러면 사실 지금은 혹을 쳐야 되니까요. 네네.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 집 내서 살 수도 있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백이 아직까지 어. 완성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쪽을 지금 신경을 썼습니다. 네. 예. 오늘 박영훈 선수가 이 안정기 선수의 기풍을 두고 상당히 예. 좀 전투적인 성향인 것 같다라고 예. 평가를 예. 해주셨는데요. 예. 어제 목진석 해설위원의 의견은 좀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안정- 안정적이고 좀 단단한 아. 바둑을 둬서 안정기다라고 그냥 개그를 날려주셨었는데 예. 이것처럼 선수들이 좀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기풍과 예. 선수마다 또 느끼는 기풍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 서로 그리고 또 보는 눈이 다르니까요. 이제 네. 어떤 선수가 볼 때는 뭐 침착하다, 뭐 하지만 어떤 선수가 볼 때는 뭐 싸움바둑이다. 사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섯, 그러니까 여섯, 근데 일곱, 여덟, 그래도 아홉, 제가 열, 그 안정기 선수랑 여덟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많이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공부해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전투적이다? 예, 이게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 선수들에 대해서 박영훈 선수가 어떻게 또 느끼고 네, 있는지 박영훈 네. 선수의 시각에서 또 많이 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 명 더 여쭤보고 싶어요. 신민준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도 사실 각 네. 해설위원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선수는 어떤 해설위원은 침착하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민준 선수가 약간 치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영훈 구단이 실제로 대국을 해보면 예. 신민준 구단의 기풍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물론 치열하긴 한데요. 근데 신민준 선수는 좀 진짜 안정적이다. 좀, 안정적이다. 그게 좀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전투적이고 뭐 치열하고 사실 이런 건 사실 요즘은 어린 기사들은 거의 기풍이 웬만하면. 그렇거든요. 네. 사실 좀 어린 쪽에서 느슨한 기풍은 없거든요. 네, 사실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다 모두 치열하고 이제 수익기 다 세니까요. 근데 좀 신민준 선수는 특히 근데 좀 다른 게 좀 안정적이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신민준 선수의 네. 특징은 안정감이 있다. 네, 뭐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좀 그리고 이제 형세가 좀 원래 불리하면 좀 네. 이제 무리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신민준 선수는 그냥 끝까지 좀 안정하게 좀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좀 차근차근 따라오는 기쁨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박영훈 구단과 비슷하네요. 예, 좀 기풍적으로는 살짝 닮은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신민준 선수가 느낄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리하지 않고 좀 차근차근 따라가는 면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박영훈 선수가 생각할 때 이 자신의 기풍과 가장 닮은 선수가 혹시 있을까요? 후배 기사들 중에. 뭐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떠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신민준 선수가 좀 비슷하다고 했는데 민준 선수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요. 뭐 실력이 아니라 기풍인데요. 뭐. 기풍이 네. 아무튼 좀 제가 좀 원래 좀 답답한 기풍일 수도 있어서 근데 신민준 선수는 뭐 저보다는 이제 좀 더 공격적이고 그런 건 있지만 아무튼 좀 계산적이고 안정 있고 좀 차분한 거는 확실히 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근데 안정기 선수가 두는 행마들 보면 예. 굉장히 두텁네요. 예, 지금 아홉, 우변을 3번 남았습니다. 이쪽을 밀어갔는데요. 네, 우변을 지금 이쪽에서 우상이죠. 우상인데 이쪽에 밀어갔는데 그러면 사실 흙이 지금 이 붙이고 네. 이 교환이 사실 선수로 이득을 본 거기 때문에요. 이 교환까지요. 그러면은 집으로 흙이 굉장히 많이 챙겼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좀 사실 이쪽은 글쎄 좀 받기가 싫었는데 여기 민수는 하나, 이쪽을 둘, 살리고 싶은데요. 넷. 아무튼 일단 차분하게 일단 받아뒀습니다. 네. 안정기 선수가 초반부터 그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이쪽을 사실 좀 두텁게 정리한 느낌이 있는데요. 조금 느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크게 손해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냥 약간 당한 정도. 예. 지금까지 안정기 선수가 심진서 선수와 만났을 때에는 좀 더 이제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작전을 선택했다면 오늘의 안정기 선수는 평소보다는 좀 더 두텁게 둬서 약간 장기전을 이제 대비한다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좀 모양 자체가 지금 좀 장기전에 대비한 느낌이 있네요. 네. 지금. 예. 그러니까 뭔가 지난 몇 번의 대결에서 신진서 선수에게 패하면서 이 선수에게는 좀 이런 식으로 두는 편이 낫겠다라고 살짝 변화를 줬기 때문에 예. 이 전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예. 근데 근데 또 그쪽에 들어갔네요. 깊이 파고듭니다. 네. 사실 안정기 선수가 이제 어제 대구에서 패하고 몇 번 패했으니까요. 네. 분명히 본인도 이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다. 좀 더 대비책을 또 새롭게 들고 나올 이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겠고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지금 조금 더 그래도 안정적으로 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근데 신진 선수가 또 이쪽에 들어가면서 둘, 셋, 네. 이게 날카로워 보이는데 어떻게 안정적으로 못 두게 만드네요. 예. 여덟, 아홉, 일단 뭐 싸울 수밖에 없고요. 예.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좀 그려주신다면요? 뭐 일단 흙은 밀어가면서고요. 네. 여기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 이쪽으로 백이 뻗는 수도 있고요. 이제 흙이 막으면 이제 젖혀서 그건 사실 이건 백이 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뻗으면 쭉 뻗으면 아마 흙이 막지 않고 중앙으로 늘어서 사실 좀 넘는 자세가 별로 좀 좋은 모양이 아니라서요. 좀 되게 좀 넘으면 당한 결과일까요? 다시 중앙에서 예, 눌러 예. 막아서요. 예,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둘, 그 수 아니면 이쪽을 젖혀가는 수 넷, 2개 정도 다섯, 같아요. 예. 여섯, 빠지는 수, 일곱, 젖히는 수 좀 여덟, 고민할 것 같은데 젖히면 이제 아홉, 흙도 이쪽 젖히겠죠. 열. 그러면 2번 남았습니다. 뭐 이쪽을 넣나요? 뭐 넣을 수도 있는데 이쪽도 끊어갈 수도 있고요. 이것도 사실 이 싸움도 어려워서 사실 지금 글쎄요 초읽기라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싸움은 좀 뭔가 일감으로 좀 백이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느는 수가 일단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박영훈 선수라면 일단 느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장면에서 예, 좀 고려를 해보고 예 사실 느는 수는 다섯, 일단 젖혀가네요. 예, 일단 사실 근데 이쪽 젖혔을 때가 이제 어려운데 여기서 흑도를 넘겨주자니 백이 이제 빈 껍데기로 중앙으로 계속 곤마로 쫓기는 게 좀 싫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 막으면 네. 있고 이제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쪽 뭐 끊어갈 수도 있지만 젖혀서 잡더라도 이 한 점이 그냥 지금 잡힌 거거든요. 네. 이건 좀 클까요? 예, 이 한 점이 그냥 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좀 커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100으로서는 여기 젖힐 때 버티는 수가 그러니까 이쪽을 느는 수밖에 최강인데요. 느는 수가 최강인데 예, 이쪽 끊었을 때 좀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지 선수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하네요. 지금 젖히는 수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쪽을 막는 수랑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을 막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막으면 젖히고 되젖히나요? 근데 이거는 이쪽은 네. 막혀서요. 흙의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초읽기를 예, 일단 쓰겠습니다. 젖히는 수 일감대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네, 신진서 선수 역시 이선 쪽에서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네. 박영훈 선수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네.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그렇네요. 그럼 여기서 박영훈 선수라면 뭐 지금은 뭐 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늘고 그냥 이쪽 이제 끊고 이제 이쪽을 백도 막고요. 여기 뭐 촉촉이 잡히진 않는 모양이라서 또 하나, 둘, 치나요? 셋, 치고. 넷, 예, 뭐 저쪽은 할 수 있죠. 예, 일단은 이쪽을 결행하기 전에 일단 뭐 선수니까요. 약간 응스타진 느낌이 있고요. 이쪽은 흙이 받아야 되고요. 네. 예. 뭔가 지금 저 좌변 쪽을 정리하기 전에 좌상에서 약간 득보이는 게 없는지 그 부분을 네. 안정기 선수가 찾아보고 있네요. 예, 이쪽을 좀 이제 뒷맛을 좀 남기고 조금 뭐 이렇게 밀어가는 모양이 나올 때 조금 뭐 어떻게 득이 될 여지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네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좌변에서 다시 몸싸움이 좀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신진서 선수와 안정기 선수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기 선수와 신진서 선수 이제 초읽기에 돌입을 했고요. 안정기 선수 어느새 초읽기 1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네, 마지막 초읽기에 때이르게 몰렸습니다. 지금 바둑이 너무 어려워서 수익기를 뭐 쓸 수밖에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일단은 호구 쳤네요. 박영훈 선수가 이 진행은 약간 예, 흙의 이거- 실리가 크지 않나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흙이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제 백이 저기 들어간 한 점이 그냥 네. 통으로 잡혔기 때문에 좀 불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쪽을 근데 백이 넣으면은 중앙 끊겼을 때 네. 변화가 사실 좀 너무 어렵고 자신이 네. 없어서 뭐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 좀 조금 당했다고는 생각되는데요. 좀 뭐 일단 길게 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네. 둘, 셋, 박영훈 선수가 앞서 짚어주셨던 변화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귀에 붙여놓은 교환 정도거든요. 예, 그 교환은 뭐 차이가 당연히 없을까요? 뭐 백이 일단 당연히 손해는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얻지 못하면 그렇게 득도 없죠. 그냥 뭐 근데 나중에 사실 젖히고 호치는 좀 뒷맛이 네.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좀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틀어막는 것과 여기 예, 옆에 예, 붙이는 예, 것을 예. 이제 맛보기로 하는. 예,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뒷맛이 좀 예. 남아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큰 자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의 이제 셋, 뒷맛 정도 네. 조금 흙집을 깰 수 있는 좀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곱, 예.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아 근데 막상 지금 모양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백이 뭐 많이 당한 것 같지도 않네요. 예. 저는 지금 이 바둑의 흐름이 그 100번이 박용훈 구단의 평소 기풍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약간 예. 부분적으로는 당하는 듯 보이지만 후반이 네. 워낙 자신 있기 때문에 아. 또 두텁게 두면서 예. 두어가는. 아 사실 일감으로는 좀 흙이 많이, 그러니까 좀 확실히 했다고 포인트를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뭐 막상 흙도 그렇게 뭐 하나, 득봤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직까지는 좀 잘, 장기전 네, 양상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막상 그렇지도 않군요. 여덟, 아홉, 아 예. 저수는 방금 전에 박용훈 구단 이야기했던 예. 그런 뒷맛을 좀 지키는 의미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젖히고 후치는 수는 이제 안 되고요. 네. 아까처럼 하는 수는 안 되고 이제. 근데 다른 팀 맛이 어떤 수가 있는지는 좀 찾아주세요. 네. 지금 찾아달라고 이 자리에 모신 거거든요. 네. 좀 자꾸 모르겠다고 하시면 사실 좀 저쪽이 곤란합니다. 다 집이 되면 좀 크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백으로서 조금 다섯, 여섯, 뭘 노려보고 싶은데 여덟, 일단 끊어가는 게 예, 아, 끊어가네요. 지금 끊어가는 바로 손이 나오는데요. 준비가 돼 있나요? 사실 끊어가는 수가 어려운데 이제 여기를 단수 치거나 아니면 여기를 단수 치거나 네. 신진서 선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텐데 손이 바로 나와요. 이게 그러네요. 바로 나오네요. 이거 수 안 납니까? 이 수가 부분적으로는 수가 나긴 나는 것 같은데요. 찍고 네, 이을 여기서 수밖에 없죠. 예. 다른 데를 네. 두면 이제 여기 끊어서 패로 버티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 뭐 이런 데 두거나 예, 예, 늘거나 예, 일단 예, 수는 예, 패는 낮죠. 예, 패는 나네요. 예. 그 정도는 근데 그냥 신진수 선수가 그냥 나는 곳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하나, 지금 약간 둘, 쉽게 친 거 보면은 넷, 다섯, 근데 이제 저런 장면에서 여섯,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안에서 그래도 수가 나기 때문에 예. 수를 안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네. 수를 내주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나은지 이게 대부분의 네. 선수들은 아마 시간을 좀 더 투입을 하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 그러게요. 굉장히 빠른 선택을 했거든요. 예, 사실 지금은 흙이 이제 지켰는데 그래도 아무튼 또 수가 나는 모습이니까 좀 이제 흙도 좀 아쉬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다 잡으러 가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아무튼 뭐 판단이 빠르네요. 네. 특히나 또 신진서 선수 하면 이렇게 상대가 초읽기일 때 압박을 하는 이 수법이 또 상당하잖아요. 예. 박영훈 선수는 혹시 당해본 적 없으신가요? 다섯, 제가 사실 많이 대국을 하지 않아서 초읽기 때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한 번 뒀을 때는 최근에 한 번 뒀을 때는 그 피셔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뭐 초읽기에 그 압박은 안 당했었는데 뭐 평소에 이렇게 두는 거를 관전만 해도 네. 좀 깝깝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두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도 계속 100이면 어떻게 둬야지 막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장면에서 신진호가 계속 빨리 압박해 오니까 그러면 뭐 제가 100이면은 이거 뭐 어떡하지 대책 없다 이런 느낌. 예. 빨리 두는데 또 잘 두기까지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일단 다섯, 100도 당장 패를 계속해서 패를 모양 일단 아낄 수도 있고요. 네, 예. 진행을 예. 해가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쪽에서 일단은 지금 뭐 기회 패를 당장 일단 할 수도 있고요. 악수가 아니라고 보고 네. 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 사실 이쪽이 지금 흙이 이렇게 치받는 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받고 버티는 수가 끊기는 네, 나와서 끊는다면 살려갈 수 있을까요? 이 수가 안 되나요? 둘, 셋, 넷, 흙도 좀 다섯, 부담이 크네요. 예, 이거는 일곱, 안 되면은 여덟, 아홉, 진행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있고 맞고요.
사실 흙이 이쪽에서 사는 모습이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사는 형태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근데 지금 어렵긴 한데요. 이쪽 꼬부릴 수도 있어서 좀 뒷맛이 있거든요. 이쪽을 이제 잡으려면 내려서야 되는데 젖혀가면 사실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에 이쪽 맛 때문에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흙도 좀 부담이 커서 결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상면 붙여갔는데요. 그렇게 이 수는 조금 안 좋지는 않은 수일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차라리 마지막. 벌리는 수보다 하나, 나을 게 둘, 없을 것 같은데요. 셋, 지금 늘어야 되는데 넷, 흙이 밀어가면 계속 네. 밀어가면은 여섯, 사실 이쪽은 지금 크지가 않고요. 이쪽은 사실 중앙 쪽으로 이어도 벽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쪽은 젖혀갔는데 되는 건가요? 끊고 이렇게 막아가면은 아, 오른쪽에서 막아갈까요? 예 오, 끊어갔습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이쪽은 사실 원래 뭐 미는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흙이 여기 한 칸 띄는 게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사실상 뭐 지금 지금 안 띄고 밀 때 중앙으로 이어도요. 원래는 이쪽을 늘어야 되는데 이건 뭐 흙이 뭐 띄어서 이제 백이 수성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흙이 끊어서 막아간다면 예, 이 투점 막으면은 괜찮을까요? 좀 악순 것 같아요. 지금 뭐 백이 지금 버릴 수밖에 없고요. 이들 아. 살리는 건 불가능하고 이쪽으로 늘던가 이쪽으로 느는 수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냥 이쪽으로 뛰고 막을 때 이렇게 이어두면 그러면 백이 좀 많이 손해 본 것 같은데요. 네. 좀 해픈 느낌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이쪽 붙여간 거는 아무래도 지금 약간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둘, 상대가 강한 곳에 저렇게 돌진을 했을 때는 이제 예. 확실한 중복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예. 자세라면 흙도 꽤 괜찮은 모양으로 지금 예. 두 점을 제압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건 막을 수밖에 없고요. 네. 중복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군요. 지금 백이 이쪽을 이제 얻은 게 좀 약간의 두터움인데요. 약간의 두터움 치고는 좀 그래도 실리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좀 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바로 되죠. 지금 시종일관 좀 중앙지향적인 그런 안정기 선수의 흑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장면에서 흙이 그냥 이런데 한 칸 뛰고 백이 이렇게 교환한 건데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여기도 악수고요. 좀 아까운 교환했습니다. 지금 박영구단이 이제 이런 순환흑기를 한 겁니다. 애초에 흙도 백도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백이 여기 붙이기 전과 비교를 해보면 여섯, 흙이 한 칸 뛰고 백이 중앙으로 이렇게 모자 씌운 형태에서 그 뒤로도 백이 이런 악수 교환을 했다라고 지금 순환흑기를 해주셨는데요. 아, 예. 네.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군요. 그러면 사실 뭐 약간 불필요한 교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으로서는. 안정기 선수의 생각을 좀 따라가 본다면 이 뒤에서 그래도 뒷맛을 좀 남겨놨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를 두텁게 해주더라도 미련이 없다 뭐 아니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 걸까요? 이제 이쪽을 붙이고 나서 젖혔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백이 생각을 하고 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이제 초읽기 때 이쪽 붙이고 젖혔을 때 네. 당장 느는 수는 이쪽 밀어가는 수가 이제 너무 보이니까 이제 그래서 약간 생각을 바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젖혀갔는데 사실 그 교환도 결과적으로는 좀 무리한 싸움이라서 네. 좀 즉흥적으로 지금 사실 뭐 속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당연히 물론 실수 안 하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좀 좀 많이 손해 본 것 같은데 네. 저건. 거의 집만 보면 흙이 한 번 둔 것과 비슷한 정도로 이제 예. 집이 낮기 때문에 또 중앙 쪽의 발전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금 전 행마는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은 보입니다. 이제 백도 하나, 둘, 이쪽을 갈라가야 될 것 같은 다섯. 느낌인데요. 여섯, 일단 뭐 조금 백감을 쓰고요. 사실 지금 백이 집으로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제 이 중앙 쪽에서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백집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흙이 만약에 살린다면 이제 크게 좀 공격하고요. 아이고 이쪽을 늘어서 네. 뭐 약간 무리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 흙도 아무튼 끊겼기 때문에 좀 흙도 불안할 수 있고요. 둘, 그 수가 아니면은 넷, 다섯. 사실 지금 백이 집 날 곳이 많지가 않아서 이쪽을 지금 잡는 수 정도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쪽을 그 정도로는 좀 충분하지가 않고요. 이쪽은 이제 뭐 찝히고 이제 받을 때 이쪽은 뭐 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이 지금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상변에서 이렇게 실리 손실하고 중앙에 좀 두터움을 쌓은 거는 지금은 확실히 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또 기대를 오늘 박영훈 선수에게 하고 있는 부분이 형세 판단 그리고 이 끝내기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장기전에 가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네. 후반으로 간다면 그 우리나라 끝내기 계보가 있잖아요. 이창호 구단, 박영훈 구단, 네. 나영 구단에서 이제 계산과 끝내기의 그 계보가 있는데 오늘 제가 네. 근데 이 자리에 오면은요, 네. 걔가 형색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자리 몇 번 오지도 않았잖아요. 오늘이- 몇 번 와보진 않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와봤었는데, 네. 그때 홍민표 사범하고 같이 네. 해설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홍민표 사범이 제가 방송으로 볼 때는 그렇게 형색 판단이 강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이거 깨알 네. 디스 아닌가요? 근데 여기 왔는데, 같이 옆에서 걔가 하는데, 저보다는 더 걔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는 것도 또 이게 또 다른 분야구나. 또 이제 바둑판 앞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 시합장에서 걔가 하는 것과 네. 이 조명을 받으면서 걔가 하는 것은 또 약간 다른 느낌이. 제가 또 카메라를 네. 받으면 또 이게 또 저는 또 방송 프로시니까 저는 카메라 받으면 적응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약간 그 본인이 틀릴 것에 대비해서 너무 약간 깔아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뭔가를 좀 있어요. 깔아놓는 듯한. 저는 네. 이 조명만 받아도 이게 좀 풀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이 평소에 이 바둑 TV를 또 많이 정말 애청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 홍민표 구단을 보면서 그렇게 형세 판단이 강한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네, 했는데 네. 그럼 박정상 해설위원의 형세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아.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지 옆에 있는데 욕. 네. 잠깐 귀를 좀 막아주셨으면. 뭐 일단 옆에 있으니까 네.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틀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틀리진 않았다는 사실 알고 보면 뭐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 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쁘진 않을 정도로. 네, 방송 볼 때는 이제 뭐 제가 TV로 볼 때는 사실 제 TV로 볼 때는 더 편하니까요. 이 형태 판단할 시간이 많으니까 네. 이제 뭐 근데 뭐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평소 제가 느꼈던 그 고통을 오늘 꼭 반집 승부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아무튼 여기서 좀 개가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아무튼 또 좀- 반집 승부가 나오면 박정상 해설위원이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거든요. 예. 네,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떠들고 있을게요. 네. 박영구단 시키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이거 그래도 못하면 어떡한 큰일 나는데 네.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흐름이 근데 네. 워낙 좀 갑자기 신진서 선수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바둑이 불리할 때 박영훈 구단은 사실 이렇게 급하게 승부를 걸기보다는 좀 더 이제 네. 장기전으로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발 한 발 추격을 해 가는 건가요? 다섯, 사실 지금 여섯, 입장에서 일단 흑이면은 그쪽은 응스타진이고요. 네. 일단 흑이면 확실히 편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실 좌상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저도 그 말이에요. 꼭 이겨야 되는 편 아니고요. 네. 지금 사실 그쪽을 백한테 살려주고 다른 큰 곳에 두 번을 둬도 약간 충분한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백일 때가 이제 사실 좀 짜나가기가 좀 어려운 바둑인데요. 지금은요. 네. 둘, 지금 뭐 셋, 한 발 한 발 쫓아간다기보다는 어차피 이쪽 중앙에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여기를 밀어서 근데 밀면 사실 받아서 큰 네. 건 아니고요. 이쪽을 뭐 키우던가 어딘가를 약간 지금은 제가 백이어도 이렇게 한 발 한 발 따라간다기보다는 조금 강수를 뭐 조금 무리하더라도 좀 일단 강수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네. 하변 쪽은 맛이 없겠죠. 하변 쪽 맛을 좀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한 점을 이렇게 살리면서 넷,
이제 다섯, 어느 쪽을 밀 때 여섯, 일곱, 이쪽을 일단 잡아주는 수도 약간의 노림이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하변 쪽에서 이제 흙이 만약에 지금 상변을 만약에 해소를 하면요, 이쪽을 이제 뭔가 이쪽을 살리고 좀 반발할 때 하변 쪽을 뭔가 침투해서 약간 뭔가 뒷맛을 좀 노린다고 해야 되나? 이쪽을 뭐 사실 밀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네. 약간 이런 뒷맛을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해소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를 해소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일단은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늘고 밀 때 사실 여기에 하나 더 넣을 수는 있거든요. 하나 더 넣으면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하나 해놓고요. 여기 하나 해놓고 근데 안 되나요? 이거 뭐 끊어서 안 일단 그래도 약간 찜찜한데요. 네, 찜찜한데요. 지금은 백도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넷, 다섯, 저는 오히려 신진서 선수의 예, 선택이 예, 약간 의외. 네. 예, 지금은 사실 약간 사실 신진서 선수 봐도 좋아서 그냥 이쪽을 한 점 때리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약간 아무튼 일단 뭐 안 된다고 보고 일단 강하게 버틴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승부를 들어오라고 유도를 하는 예, 듯한 예, 그런 느낌도 느낌이 있는 것 있는데 같고요. 그래도 뭐 백은 뭐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이 교환을 먼저 이 뒤에다본 교환 먼저 해야 될지 이쪽을 먼저 늘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뭔가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일단 하나, 제가 흙이었다면 저는 지금 흐름이 워낙 좋다라고 네.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섯, 절대 여기 해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네. 이제 박영 구단이 이야기한 하변 쪽, 뭐 따낸 것일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쪽을 어떤 예. 식으로든 이제 여기를 받고 이 네. 패는 유지하면서 이제 국면을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신진서 구단은 이제 끝낼 수 있을 네. 때 끝내는 바둑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기서 그냥 한방 승부로 이제는 정말 백이 여기서 수를 못 내면 바둑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예. 네, 그런 아. 승부로 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 교환을 해놨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변 교환을. 아 지금 들여다보면 다른 식으로 이제 받아가나요? 예, 지금은 이제 네. 지금 들여다본다면 보면은 왠지 여기 이어질 것 같지가 어, 않거든요. 이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요. 이었고 만약에 백이 좀 마지막 끊어 잡으면 하나. 단수 치고 둘, 셋, 이 패를 통해서 계속 이쪽을 다섯, 저쪽을 하는 패감을 쓰면요. 이게 일곱, 운명은 좀 여덟. 곤란해서요. 아홉, 아, 근데 일단 갔습니다. 네, 네. 일단 물어봅니다. 여기서 보죠. 이게 근데 사실 백도 그냥 있는군요. 왜 이렇게 강하게 두죠? 알기 쉽게 가는데요. 이거 끊는 게 일단 좀 찝찝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안 되나 보네요. 혹시 신진서 선수 이러고 다시 그냥 뭐 아래쪽으로 줄 생각인가요? 그냥 이렇게요. 네. 예, 이수 이렇게 될 생각인가 보네요.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 네, 흙이 네. 이렇게 바둑이 유리한데 예, 이렇게까지 강하게 두나 싶은 예, 생각은 사실 분명히 여기서 듭니다. 지금 이 끊을 때 이쪽에 나가는 모양이 쉽지가 않거든요. 흙이요. 흙이 만약에 이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여섯, 타고 나가서요. 일곱, 여덟, 이게 아홉, 일단 끊을 수밖에. 예, 이거는 흙이 모양이 좋지 않아서 그냥 정말 밀어가네요. 이렇게 이걸 다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밀어갈 때. 하변에서는 분명히 타격을 입지만 이제 좌측으로 나오면서 백의 모양을 약간 지운 거에 이제 만족을 하네요. 집으로는 뭐 별거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최강수는 여기 꼬부리는 수인데요, 지금요. 네. 꼬부리는 수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꼬부릴 때 붙일 때 이쪽 아예 돌파해서요. 모두 차단을 하고요. 네, 하고 이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치받으면은 이쪽을 중앙으로 젖혀서 네. 이거는 넷, 그게 안 되거든요. 네. 잡혔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일곱, 근데 여덟, 꼬부릴 수 아홉, 근데 꼬부리지 못했어요. 근데 꼬부리긴 사실 너무 떨리긴 하는데요. 궁금하긴 하네요. 꼬부리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단수 치겠죠. 예, 단수 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또 집으로 별게 없네요. 네. 예, 그냥 이제 상했으면은. 오히려 백돌이 네. 무겁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네요. 네. 일단 꼬부리는 게 좀 궁금했는데 꼬부렸어야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 그 수가 돼서 둔다기보단 지금 네. 국면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승부를 걸어갔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좀 비상수단이 필요한 네. 이 백이었는데
또 시간도 예, 부족하고 근데 결행을 하지 사실 못했습니다. 꼬브린스는 사실 근데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그냥 바로 잡혀서 끝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택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결과는 백이 좀 만족스럽지는 아, 않은 예, 것 같죠. 이거는 예. 사실 집으로는 지금 아예 한 게 없거든요. 사실 백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한 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중앙 어차피 키워야 되는데 중앙 뭐 날 곳이 아니니까 하변 쪽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승부를 좀 노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자, 그러면 이제 그 흙이 좋다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유승희 캐스터가 저한테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한번 형태 판단을 해주신다면 되게 신나 보이시네요. 저 오늘 굉장히 신나요. 어디가 몇 집으로 일단 흙부터 흙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계산이. 흙이요. 네, 흙이 여기가 몇 집인가요? 이쪽이 일단 박영 선수 보통 두 집씩 그러니까요. 세는지 예, 두 집씩 두 세죠. 집씩 예, 그러면 세시나요? 둘, 넷, 여섯 이렇게 세는데요. 따먹은 거 3개고요. 근데 잘 마지막 잘 안 보인다고요? 다섯, 여섯, 상변이 한 45집에서 50집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50집에 그러니까 한 60집. 흙이 한 70집 이상 나네요. 확정가가 정말 많이 나 있네요. 흙집이 확정가 70집 이상 나왔는데 백집은 좌하기가 25집 정도. 사실 이쪽은 흙이 지금 여기 치반져서 살릴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이렇게 되는 모습이라고 보면요. 한 28집, 28집에 마지막 우하기는 한 8집 정도 되고요. 36에 넷, 귀까지 46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앙까지 한 50 정도 나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15집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흙선이죠 지금 우하기 지금 받으면. 여기 뭐 받을 수밖에 여기는 뭐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100이요. 네. 받을 때 사실 이쪽만 이어가더라도 15집 나기는 너무 힘들어서요. 그 정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예, 사실 여기는 그리고 거의 이제 나중에 이제 빠질 때 흙에 막으면은 여기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일단 마지막 하나, 둘, 예, 지금은 넷, 그리고 사실 이쪽 뭐 다섯, 치받는 뒷맛도 여섯,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여덟, 신경 쓰이는 게 많아서 그럼 이제 흙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 예, 딱 체감상 예. 그 중앙 같은 부분은 좀 감각적으로 셀 수밖에 없는데 체감상 흙이 한 몇 집 정도 반면 몇 집 정도 우세의 느낌인가요?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 지금은 잠시만요.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아 근데 지금 이제 흙이 70, 100은 50과 중앙. 원래는 그렇게 이제 네. 좀 정확히 하시라고 하니까 좀 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세고 있는데 네. 그래도 원래 유승희 캐스터는 제가 집 세고 있을 때도 가끔씩 말을 거는데 네. 근데 말을 하면서 계획을 어떻게 하죠? 지금 오늘 존경스러운데요. 박영 선수 아니 그냥 본인은 결과를 내시면 돼요. 지금은 사실 근데 10집은 무조건 강하고요. 네. 한 15집 정도에 가까운 12집 정도 10집 예, 15집은 안쪽일 것 같고 10집은 이상 그 10집과 15집 사이 예, 그 정도 느낌인 12 것 아니면 같아요. 13 뭐 예.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면은 덤 제하고 한 5집 이상 차이가 나는 네, 거죠. 꽤 여유가 있는 형세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해야 되는데요. 백이 어디선가. 사실 흙이 지금 무리를 안 하면 이렇게 할 곳이 별로 없는데요. 이쪽은 사실 약간 의외네요. 사실 지금 이곳은 당연히 흙이 밀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흙이 밀면 백이 젖힐 수는 없어요. 지금 이곳은 끊겨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흙이 뭐 무조건 하는 싸움이고요. 사실 이쪽 밀면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나가는 게 이쪽이 좀 집 차이가 나서요. 네. 지금 백이 꼬부렸을 지금 때와 꼬부리면은 마지막 좀 뭔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셋, 그거는 약간 의외네요. 이것도 실수가 아닌가요? 신진서 선수의 기질상 네, 왠지 저는 네, 네. 늘지 않고 네. 뭐 내친 걸음으로 중앙을 다시 한번 여기 어딘가 이제 가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근데 이쪽을 사실 강하게 가긴 좀 불안하고요.
강하게 가는 거는 흑둑. 예. 그냥 이쪽은 아예 뭐, 계속 손 빼나요? 네, 별거 없다고 보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데가 약간 뭐 불안할 수도 있어서 치면 뭐 진짜 최강수를 하면 이렇게 치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중앙으로 받으면 지보 좀 당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막으면 이제 끊어가서 모양은 좀 안 좋지만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라면은 하나, 일단 안정적으로 둘, 이쪽을 밀고 나갔을 것 같은데 넷, 좀 더 강하게 뒀습니다. 네, 안정기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전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래도 뭐 아직은 중앙이 많이 남았고요, 공간이.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뭐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좋은 흐름인 건 맞고 반면 10집 이상 차이지만 예.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많다. 그리고 아직 네. 그 속기긴 하고 아무리 네. 신진서 선수라도 혹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네. 무조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뭐 포기할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와 알파고가 둔다면 흑이 신진서 선수예요. 그건 당연히 신진서 선수가 이기죠. 아, 네. 그럼 지금 알파고한테도 유리한 정도의 형세. 지금은 네. 제가 흑으로 둬도 알파고한테 당연히 지금은 그래도 어. 이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그 정도로 꽤 그래도 우세는 구축이 네. 되어 있다. 사실 이건 뭐 저라서가 아니라 아마 다른 기사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 박정상 전 질 것 같아요. 네, 이기실 것 같아요. 아니야. 이기실 것 차이가 같은데. 네, 분명히 좀 벌어져 있는 국면이긴 하군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물론 이제 실수가 나와서 역전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 일단 이 정도 되면은 이길 것 같다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반면 뭐 10집 이상의 국면이라고 해도 국면이 아주 복잡하거나 어떤 변화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국면이 아니라 지금은 부분의 형태가 웬만큼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박영훈 구단이 역전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여기 밀리는 게 흑도 좀 기분이 나빠서요. 지금 사실 제가 흑이면 약간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늘기는 그렇고 사실 중앙은 10초. 원래 백이 두면 집이 안 나는데요. 흑이 뭐 이렇게 뭘 하기엔 또 그것도 어렵거든요. 흑이 뭐 이렇게 뭐 그러다 막 공격하다가 막 이렇게 막 끊길 수도 있고요. 뭔가 막 네. 흑이 먼저 들어가기에는 또 뭔가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그렇다고 좀 늘기에는 좀 당해서 약간 이제 그쪽 꼬부림 당한 게 어떤 변수의 여지가 좀 생겼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꼬부림 당한 게 좀 변수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진 선수는 뭐 그냥 강하게 근데 또 들어가네요. 네. 중앙 아예 이제 공격하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자, 분명히 신진서 선수가 유리한 국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정기 선수 과연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2019) 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과연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어느 팀이 될까요? 자, 중앙에서 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 수순 진행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한 칸을 뛰니까 백이 이 부분을 지켰고요. 그러자 여기를 젖혔습니다. 그 직전에 안정기 선수가 여기 단수를 쳤는데 이걸 받지 않고 흑이 재차 중앙 쪽을 마지막 두텁게 오히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셋, 지금은 넷, 중앙이 다섯. 이제 백이 아니라 흑이 확실히 주도권 잡고 있고요. 네. 흑이 계속 공격을 해서 아마 흑집이 좀 날 것 같은 모양이네요. 근데 이게 이쪽은 사실 아까 밀어 올리는 게 사실 집으로는 좀 득이었는데요. 신지선 선수는 마무리를 역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네요. 네. 사실 이런 마무리도 지금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박영훈 구단이면 근데 이렇게 둘 리는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이쪽을 밀고 음. 늘 때 이제 늘었을 때 이제 서로 삭감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에 갔었을 것 같은데 신순서 선수는 아예 이쪽을 밀리고
이제 단수 쳐서 이제 아예 여기 하나, 집을 다 주고 셋, 그 대신 이제 공격을 하는 이런 마무리를 여섯, 가는군요. 일곱, 서로 지키기보단 서로 깎는 형태로 지금 네. 이제 승부를 예. 걸고 있고요. 이제 이런 편이 오히려 이제 이길 가능성이 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금세 뭐 몇 수 뒀는데 갑자기 중앙 흙이 굉장히 두터워졌네요. 일단 뭐 백은 여기서는 뭐가 되던 간에 일단 여기는 나갈 네, 테고 일단 거긴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아마 신진서 선수도 여기를 안 나가면 지금 건드린 게 다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여기는 나갈 텐데 이수일기 싸움을 이 유리한 상황에서 예. 가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 뭐 이게 더 하나, 안전하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단수 치고 넷, 네. 다 다섯, 밀면은 여섯, 아마 여기 끊는 수를 통해서 뭔가 중앙을 좀 기대하나요? 이제 여기 미는 게 선수가 어떻게 예, 되죠? 근데 좀 떨리는데요. 끊긴 떨리는데요. 예, 일단 이 형태라면 예. 뒤가 없나요? 여기 미는 수까지 백이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그래서 좀 방금 전에 이제 여기 미는 것까지가 예, 되게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죠. 예, 이거는 흙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흙이 다른 변화를 30초.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셋, 넷, 글쎄요. 다섯, 이거 안 되는 거 맞나요? 여섯, 이게 일곱, 흙이 가능할까요? 아홉, 열, 하나 세 번 남았습니다. 이런 게 그러네. 어떻게 되죠? 뭐 수익키는 저도 만만치 그게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되는 건가요? 좀 수순을 더 보여주실까요? 이제 여기를 단수 쳐서 축으로 모는 걸 보고 있고 네. 여기를 몰면 반대쪽을 뚫고 나가서 뭐 하나 나가더라도 결국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돌려치는 하나 끊어둔 교환으로 이게 가능해지네요. 네, 이런 네.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처럼 유리한 상황에서 이 승부로 네. 가기에는 사실 어려운 네, 추천을 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섯, 일곱, 어려운 것 같아요. 여섯, 신 선수가 지금 아홉, 출기 하나 쓴 거 보면은 아, 어. 네.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진짜 갑니다. 그 코스로 가는 건가 보네요. 백도 단수 치고 나가게 된다면 좀 전에 그림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뭐 필연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예. 단수 치고 나가고 뭐 이 교환 아낀다고 치고 이제 여기를 밀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예, 끊는 건 뭐 네, 끊고 어쩔 수 여기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두고 외길인데요. 네, 여기 나갔을 때 셋, 이때 백이 좋은 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중앙 쪽으로 밀어도 호구 쳐서 네, 여기를 밀어도 안 이렇게 되네요. 후구를 쳐서 결국 어딘가 이 4점을 살렸을 때 여기 나가는 것까지 방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흙이 가능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묘수 발견해 아니요, 주시나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예. 근데 뭐 지금 저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마무리인데요. 진짜 그렇네요. 진짜 막상 되는 것 같아요. 뭐 백도 뭐 하나, 이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뭐 늘어야 됩니다. 일단은. 다섯, 여섯, 정말 기사마다 이 바둑을 정리해가는 네. 방식이 천차만별인 네.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안정희 선수가 뭐 수를 받더라도 일단 저 한 점은 살릴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뭐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백도. 예. 그래도 나름 찬스가 순간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꼬부리나요? 뭔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잠시 신진서 선수의 이 시선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하나, 선수들이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슬기도 하더라고요. 예, 다섯, 좀 여섯, 선수들만 습관이 있으니까. 여덟, 예, 지금 아까 초읽기 하나 쓰면서 이걸 확인했나 보네요. 지금. 네. 아. 대단합니다. 정말 뭐 박영 구단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상상할 수 없는 마무리를 네. 신진서 구단이 선택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만의 방식으로 또 오늘 바둑도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좀 신진서 선수를 상대할 때 어떤 두렵게 느껴지는 면 같기도 해요. 보면 뭐 한국랭킹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비유를 셋, 항상 축구에 이제 빗대서 다섯, 박영 구단 축구 좋아하잖아요. 네. 뭔가 그 아홉, 박정환 구단은 상대에게 슈팅 한번 내주지 않고 딱 2대0 정도 이긴다면 신진서 그렇죠. 구단은 가끔 한 골을 먹긴 하지만 뭐 한 7대1 이런 식으로 계속 넣죠. 네, 네. 계속 골을 넣어서 막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밀어두고 끊어가니까 뭐 거기까지 외길인데요. 일단 호그 치고 나갈 때 네, 지금 여기 안 받을 수 없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살려야 되고요.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끊고 나갔을 때 그리고 이렇게 나갔을 때 백이 여기에서 응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3점이 다음에 여기를 몰면 축인데 이쪽으로 나가든 이쪽으로 나가든 흙은 여기 돌파해서 4점 살리는 게 가능해지고요. 마지막.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미는 것도 그 후속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까지 뭐 안전하게 끊어주려는 건데요. 여기요. 예, 뭐 손해는 없으니까요. 네, 여기 교환까지 하고 이제 끊고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힘들 것 같고요. 네. 안정기 선수가 좀 버티기 힘든 장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진서 선수가 뭐 최근에 연승을 떠나서 얼마나 파괴력 있는 면을 보여주는지 오늘 바둑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둑 이 내용 역시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네. 안정기 선수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은 좀 버티기 어려운 장면이 만들어졌고요. 정말 강하네요. 오늘 바둑 한 줄 논평을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사실 좀 초반에 지금 바로 얘기하는데요. 복귀 때도 지금 어깨 짚은 수가 초반에 이쪽 우변의 어깨 짚은 수가 100으로서 좀 실리 손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흙이 좀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됐고 이제 사실 좌상 쪽 같은 처리는 되게 어려웠는데 흙이 그냥 패를 내주는 선택을 했거든요. 사실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패착을 꼽자면 백이 상변 붙여서 그쪽에서 실리 손실이 패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확 벌어졌을까요? 박영훈 구단이 꼽는 백의 결정적인 페이는 이 형태에서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젖혀간 수. 그쪽에서 아마 거의 뭐 한 반수 이상 손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조금 당했던 것 같은데 상변 쪽에서 너무 이제 실리 손실이 크면서 사실상 마지막에 이제 뭐 하변 쪽에서 백이 이제 조금 더 버텨갈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는 좀 그래도 어차피 힘들었고요. 아마 상변 쪽에서 좀 실리 손실을 많이 입은 게 패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대국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밀어간 수. 앞서 이제 박영훈 구단도 이야기했던 이 밀어간 수도 좀 느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조금 이제 의식을 좀 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끌어야겠다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또 그게 또 약간의 느슨함으로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부터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정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셀트리온의 선취점은 항상 신진서 선수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신진서 선수는 상대가 뭐 두텁게 나오든 아니면 실리적으로 나오든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와도 최근에 신진서 선수는 무조건 상대를 부숴버리는 그런 면 오늘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가장 먼저 종국이 됐고요. 자, 오늘도 셀트리온이 먼저 선취점을 가져갔고요. 앞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국 장고대국 한상훈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생각 시간은 두 선수 모두 20분 좀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었고요. 좀 적당하게 사용을 했네요. 지금 우변 형태가 조금 특이한 형태가 나왔는데요. 네, 뭔가 축을 둘러싼 것 같죠? 뭔가 흙이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백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흙이 이쪽을 붙이고요. 쳤을 때 이쪽을 단수 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모양이 나서 이제 나가는 모양은 여기 붙여둔 게 아닌 축머리이기 때문에 백도 이쪽을 두고 이렇게 때리고 이런 변화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뭐 언뜻 봐서는 그냥 서로 타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축을 두고 좀 공방이 벌어졌는데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바로 이게
모양이 특이하다 느껴서요. 그쪽의 형태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애초에 이제 백이 손목에 있었고요. 흙이 여기를 걸친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는 자주 등장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이 진행이 되다가 여기 날일자를 달리니까 백이 여기 급소를 가서 여기 나와 끊는 단점을 좀 효과적으로 지키겠다 했는데 딱 이 타이밍에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하나 붙여서 여기를 젖히니까 이 교환만으로 이제 축이 가능케 되면서 여기를 나와 끊고 축을 몰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면은 흙이 괜찮겠네요. 예, 백이 이제 네. 이쪽을 이제 강요한 이 한 점이 약간 또 허무해졌죠. 예, 좀 놀았죠. 여기 때리게 되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축과 이 바꿔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봤는데 이 한 점이 썩게 되면은 그래도 이거는 흙이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잘 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 축을 둘러싼 공방을 주고받았고요. 현재 인공지능 그래프는 그래도 좀 흙 쪽으로 기울어 있고요. 예, 박영훈 선수가 느낄 때도 예, 좀 지금 흙을 잡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딱 처음 봤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수순을 찍어 보니까 백이 약간은 부분적으로 좀 당했다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예, 흙이 조금 되게 편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백은 여기 지금 이쪽 어디 붙이던가 뛰던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을 붙여갈 수도 있고요. 뭐 쉽게 된다면 이쪽 뭐 한 칸 뛰는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쪽 우하기 모양이 너무 백도 커서 흙도 어떻게 삭감해야 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뭐 흙이 약간 편하긴 하지만 뭐 지금 뭐 예, 누가 뭐 좋다 뭐 사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너무 빈 공간이 많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사실 흙이 이쪽을 일단 만약에 백은 일단 이쪽을 두긴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예 아니면 이쪽을 들어가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쪽을 받았다고 보고요. 사실 흙이 이쪽을 우변을 이제 어떻게 삭감할지 사실 이쪽 하나 살리고 싶거든요. 사실 일단 빵 때림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일단 백이 이쪽으로 밀어갈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늘어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넘어가도 사실 득인지 모르겠고 뭐 백이 사실 이쪽으로 막 씌워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아니면 이쪽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우변 모양은 흙으로서 어떻게 둬야 할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지금 흐름이 약간 흙이 좋다고 해도 결국 이 흙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우측의 백의 형태를 잘 삭감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삭감을 갈지가 좀 어려운 형태다. 예. 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오늘까지 또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뭐 포스트 시즌에서도 역시 전승을 거두고 있고요. 네. 개인 기록도 오늘도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만 지금 바둑리그에서 22전 22승이거든요. 제가 전에 그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단일 시즌에서 이 포스트 시즌까지 계속 전승으로 끝내는 건 박영훈 구단이 처음 봅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저희가 아, 박영원 선수를 모셨잖아요. 네. 예, 이게 사실 뭐 저도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있었는데 신진호 선수가 연승을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와서 네. 저도 좀 기쁘고요. 이제 예전에 해놨던 기록인데 그런 기록이 나와서 기쁘고 아무튼 근데 신진서 선수 뭐 기록은 사실 너무 어마어마해서 사실 제가 뭐 저랑 비교되는 건 그렇지만 아무튼 뭐 아무튼 아니요, 그런 그 얘기가 당시에 나오는- 박영훈 구단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잠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자면 2005년인데요. 박영훈 구단이 당시에 주장으로서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오더제가 아니라 1지명은 1지명끼리, 2지명은 2지명끼리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박영훈 구단이 그 당시엔 또 전반기, 후반기가 아니라 그 전반기만 있었고요. 한 번씩만 두고 이제 끝나는 시스템이었는데 박영훈 구단이 7전 7승을 했습니다. 정규리그에서. 각 팀의 주장을 이기고 너무 7전 7승. 모든 네. 팀의 주장을 다 네. 이겼군요. 그러고 이제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을 해서 포스트 시즌에서 최철암 구단이 속한 팀과 만났어요. 그래서 최철암 구단과의 주장전에서 이기고 근데 또 2대2가 나왔어요.
그래서 2대2가 나오면 주장이 다시 한번 붙는 룰이었는데 아, 다시 한번 최철한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예. 정규리그 7승, 포스트 시즌 2승, 그리고 한중 챔피언스리그 2승까지. 아, 그러네요. 그것도 있어요. 네. 조합 7승을 했던 네, 되게 그런 기억이 좋아하시네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보다 더 기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랑 같은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네. 팀에서 사실 사실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게 진짜 신기하고요, 저도. 아무튼 근데 사실 지금 신진호 선수는 워낙 그래도 20몇 연승에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그 약간 신진호 선수와 비교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충분히 대단한 기록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제가 지금 영광이죠. 근데 예.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는 네. 박영훈 선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현수가 내일 한 판이 남았네요. 내일이 안 갈 수도 있겠죠.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네. 네. 확실히 마음속으로 좀 셀트리온을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물가정보에 패하면서 박영훈 선수 팀이 탈락한 그 앙금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단 저곳을 살렸네요. 일단 한 점을. 좀 무거울 수도 네.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일단은 빵 때림이니까요. 일단 한 점 나가고 싶고요. 손해는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저 부분적으로 나간 돌이 잡히더라도 최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고깃값은 한다라고 네. 이제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네. 누르면 위태위태하긴 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3점을 살리진 못하더라도 이 3점을 바탕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우하 쪽으로 파고 들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신민준 선수가 나갔고 한상우 선수도 그래서 뒤로 네. 받았습니다. 네, 조금 더 실리적으로 이 삼선 쪽에서 받았고요. 예. 이 다음이 또 훅이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는 늘고 싶은데요. 일단 이쪽으로 늘면은 사실 백이 이쪽으로 받을지 이쪽으로 받을지 좀 어렵거든요. 좀 더 강하게 오면 근데 공격은 그래도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일로 받는 수, 일로 후구 치는 수 두 가지인데 사실 일로 후구 치면 일단 이교환이 흙이 손해일 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쪽 막 붙여갔을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이쪽으로 넘는 수가 이제 이쪽이 다 굳혀질까봐 이제 약간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악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 판단이 좀 어렵긴 하지만 백이 뒤로 이렇게 늘고 막았을 때 혹시나 이제 귀에 원래는 있던 3-3의 뒷맛이 네. 사라지는 게 있어서 오히려 흙이 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일단은 이 수가 일감이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예. 하시는 거죠. 네. 예. 흙이 들어가게 된다면 백도 늦추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예, 있겠고요. 예. 아니면 쉽게 둔다면은 그냥 지금 이쪽을 3-3 들어가고요. 예. 조금 되게 막을 수밖에 없고 젖히고 막고 호구 치면은 이건 패는 무조건 나죠. 그냥 잡으러 수 없으니까 네. 이제 패는 나는데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이요? 예. 그리고 이제 하고 그 대신 이제 흙은 이쪽 살린다기보다 나중에 이쪽 끊어서 가는 뒷맛을 좀 노리면서 사실 끊기는 게 중앙 쪽으로도 그렇고 상변 쪽으로도 많이 약간 도움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늘면은 잔수 치고 있고 여차하면 일로 밀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약간 후속 수단이 있어서 쉽게 두면은 3-3이나 아니면 사실 손을 뺄 수도 있는데요. 손을 빼는 수는 이제 붙이고 이렇게 한 칸 튀는 수도 있다. 일감이긴 한데요. 사실 백이 막 이렇게 오면은 이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게 확실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잡으러 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게 좀 겁이 나서 지금 3-3을 먼저 들어가느냐 아니면 조금 이제 더 뒤에 건드리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일 수 있습니다. 예. 자, 신민준 선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오늘의 바둑을 풀어갈까요? 저희는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 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센트리온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입니다. 얼마 전에 신진서 선수도 이 최고기사 결정전에서 이 마스크를 쓰고 대국을 했더라고요. 근데 대국 중간에 또 너무 답답해서 벗었던 예.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봤는데 사실 그게 최고기사 결정전은 2시간이잖아요. 제한 시간이.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5시간 끝나려면 4, 5시간 걸리는 바둑인데 사실 그렇게 장시간 하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슬기 사실 막 진짜 바둑도 그때 신진 선수 인터뷰도 봤는데 바둑도 나빴는데 내 마스크 쓰니까 너무 답답했다고 막 그런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긴 오래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쓰면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5시간 쓰다 보면은. 예. 최근에 그 한국기원으로부터 어떤 선수들에게 권고사항이었는데요. 이제 대구 시작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것을 약간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시간 대국을 할 때는 이게 강제성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선수들이 수익기에 방해가 되고 또 선수들에 따라서는 안경에 뭐 김이 서리는 뭐 그런 사항도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선수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때 뭐 변상현 선수 같은 경우도 근데 변상현 같은 선수는 이제 오히려 그냥 끝까지 복귀할 때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바둑 끝나면은 바로 벗을 줄 알았는데 복귀 때까지 쓰고 있는 거 보면 아예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예,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변상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기원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그 마스크 착용이 오기 전에도 평소에 국가대표실에서 훈련할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아, 원래 평소에도요? 네, 평소에도. 공부할 때도 네, 공부할 끼고 때도 있나? 끼고 있고 주변에 누가 없이 혼자 공부를 해도 끼고 있어요. 오히려 좋아하는 신민준 선수와 한상훈 선수. 오늘이 두 선수 간의 6번째 만남이고요. 이 상대 전적에서는 한상훈 선수가 앞서 있더라고요. 네, 3대 2로 앞서 있긴 한데 5번의 대국 중에 4번의 대국이 2015년 이전의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는 최근 6년간 단 한 번밖에 만나질 않았고 그 대국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가아가 하던 시절에 네. 대국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신민준 선수와 지금 신민준 선수는 조금 다르고요. 하지만 또 한상훈 선수는 한상훈 선수 나름대로 신민준 선수에게 자신감을 갖기에는 뭐 충분한 데이터입니다. 한상훈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했잖아요. 네. 사실 좀 긴장도 되고 그러면 부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판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일단 좋은 내용의 바둑을 일단 보여줄 수 있을지.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당연히 뭐 그렇게 뭐 실수할 게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가 좀 궁금합니다. 내용이. 예. 일단 박영 선수가 신민준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는 일단 안정적인 면이 좀 무기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한상훈 선수와 실제로 이제 시합에서 둔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상훈 선수의 바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상훈 선수 일단 좀 모양 바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모양 감각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행마나 모양 감각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고요. 네. 바둑이요. 예. 좀 그러니까 한상훈 선수가 좀 뭐 약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좀 느슨할 수도 있는 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좀 모양 바둑이면서 좀 부드러우면서 좀 차분하다. 확실히 한상훈 선수는 차분한 기풍인 것 같아요. 예. 네. 무리 안 하고 좀 무리 안 하고 좀 차분하게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기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풍의 선수들이 보통 이제 100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한상훈 선수가 100과 흑의 승률 차이가 엄청났던 선수로 지금 예. 유명했었는데요. 오늘 딱 한상훈 선수의 100번이기 때문에 예. 본인보다 랭킹이 높은 신민준 선수를 맞아서 어떻게 싸울지 궁금합니다. 박영훈 선수는 또 포스트 시즌이 경험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아, 많은가요? 예, 아닌가요? 뭐 적당히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포스트 시즌은 아무래도 이 정규리그와는 좀 다른 느낌을 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최근에는 포스트 시즌에 좀 겪은 지가 좀 꽤 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실 뭐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봤는데 1차전 때 뭐 이제 강동희 선수랑 이제 마지막에 이호성 선수랑 두는 것도 봤는데 사실 보는 저도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은 뭐 그 선수들이 어떤 느낌일지 진짜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사실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더 당연히 부담감도 크고 압박감도 클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단 그래도 저도 뭐 최근에 안 잡으진 않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선수들 마음이 긴장될 것 같고 부담감을 그래도 이겨내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내용을 바둑을 두면은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각 팀마다 사실 잘 살펴보면 이 마지막 4, 5국을 담당할 만한 선수들이 한 명씩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수려한 합천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뭐, 담당인가요? 뭐 사실 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뭐 저도 사실 누구나 자신은 없겠죠. 그러니까 4, 5국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마 4, 5국에 이제 뭐 원해서 가는 선수는 그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그래도 내가 해야겠다. 그래도 우리 팀에서 내가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워지면 가는 거겠지만 아무튼 사실 저도 뭐 하면은 그 부담감 이겨내고 잘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자신은 없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선수들이 다 알아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박영훈 구단 그 세계대회 결승 경험만 몇 번 있잖아요. 예. 세계대회 결승과 예. 챔피언 결정전 최종국. 예. 아 그게 뭐가 더 떨릴까요? 사실 이게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속기 둘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세계대회는 보통 장고바둑이라서 네. 그래서 사실 챔피언 결정전이라도 장고바둑을 둘 때는 그렇게 긴장감이 덜할 것 같은데 뭐 속기대국일 때 굉장히 긴장감이 심해요. 그래서 뭐 선수들마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만약에 제가 5국에서 둔다면 5국 속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더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제 추측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박영훈 구단이 나왔을 때 웬만하면 이제 팀에서 필승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고대국에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아예 이상한 수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속기대국에서는 사실 그런 수가 나와서 바둑 그르치는 경우가 그렇죠. 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 혹시 속기대국에서의 긴장감으로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속기에서는 그리고 이제 생각할 그 약간 마음을 준비할 시간이 좀 적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바둑이 대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예 이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좀 긴장감이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장고 대국보다요. 네. 바둑리그에서 또 장고의 제왕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그렇죠. 박영훈 선수이기도 한데 올해는 또 장고에 많이 출전하진 않았어요. 뭐 예, 지난 사실- 시즌에도 그렇고. 사실 예전에는 장고가 뭐 훨씬 더 강하다, 뭐 성적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 언젠가부터인가 그것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히려 속기가 더 성적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심민준 선수 이제 볼을 찍었는데요. 끊어가려고 하네요. 바로 끊어가네요. 예. 바로 끊어갈 것도 생각을 했는데 타이트합니다. 사실 지금은 바로 끊는 수는 이제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쳐야 되나요? 뭐 약간 어렵긴 한데 만약에 이쪽으로 치고 그럼 이도를 나간다는 네. 거겠죠? 사실 늘었을 때 근데 여기서 어렵긴 한데요. 사실 지금은 만약에 흙이 이쪽 끊지 않고 먼저 이쪽 만약에 3-3을 들어가면요. 백이 이쪽으로 맞고 젖히고 이런 교환을 해놓고 만약에 끊으면은 이제 그때는 사실 이쪽 2점을 버리는 수가 흙도 여지는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단수를 쳐도 그냥 나가지 않고 이쪽에서 활용하고요. 이을 때 뭐 이쪽을 그냥 이런 식으로 등이 가능은 한데 지금은 이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쪽으로 쳤을 때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치면 지금 이건 지금 무조건 때려서 이제는 귀에서 수가 잘 안 나거든요. 아, 네. 이제는 그냥 받아주질 않나요? 이제는 뭐 만약에 3-3을 들어가도 3-3을 들어가 이쪽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3-3을 들어가면은 지금은 수가 안 날 것 같아요. 뭐 이쪽으로 막 떠나도 뭐 예, 뭐 밑에 이렇게 잡으러 가면 아마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흑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수를 쳐도 나가야 되고 이때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쪽 타이밍이 언제 해야 될지가. 그래서 끊는 수는 이제 좀 더 강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끊어서 중앙도 활용을 하고 이제 타이밍 봐서 이쪽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건 또 흑이 잘 된 결과고요.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이 이야기한 것이 여기 3-3을 먼저 들어가서 뒷맛을 남겨두고 끊어서 활용을 들어갔다면 이 부분에서 흑돌이 무거워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끊었다가 여기 단수 치면 이제는 3-3 교환 없기 때문에 두 점 포기할 수 없고 이 순간 약간 흑이 무거운 행마의 연속으로 뭐 이건 뭐 살리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간 이수가 굉장히 강수라고 평가를 하고 약간의 있고요. 강수인 것 같아요. 네. 자, 백이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는 변화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중앙 쪽으로요. 네. 중앙 쪽으로 치면은 일단 뭐 물론 나가고 만약에 이쪽으로 막는 수가 최강수인데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좀 어려운데요. 이거 느는 수와 막는 수가 둘 다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나요? 손길은 아니네요. 이쪽으로 가네요. 사실 지금은 이쪽으로 느는 변화가 흑도 있어서 계속 백을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 끊고 넣을 때 이쪽을 계속 치봤고요. 사실 이거 흑도 너무 떨리긴 하는데 뭐 이런 변화들이 좀 있어서 서로 무서운 변화네요. 예, 만약에 이렇게 하면 또 뭐 이현재가 선수거든요. 지금 여기 내려서 선수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아마 백이 좀 떨렸을 것 같아요. 이로 치는 거는. 예.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만 해두고 3-3을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서요. 진짜 그 생각을 저도 잠깐 진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이게 너무 작전을 걸어가는 느낌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설마긴 한데 그래도 네, 나가네요. 나가놓고 3-3을 그냥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러면 흑이 좀 득이라고 보기 어려워서요. 약간 무겁긴 네, 한데요. 좀 덩치가 커졌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러면 나갈 때 근데 이쪽을 어떻게 이걸 밀어주긴 좀 아깝거든요. 밀어주면은 이제 여기 귀가 완전해지는 느낌이라 네. 이 교환은 좀 아깝고요. 미는 교환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로 밀 수는 없거든요. 일로 미는 거는 이거는 젖히는 모양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뭐 들 수가 없고요. 지금 일단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흑이 너무 저는 무거워 보여서 사실 들 수 있는 게 일단 사실 저는 여기 3-3 두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3-3을 두는 수가 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백도 지금 아마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교환과 요교환이 약간 앞에 흑으로서 좀 손해일 수는 있는데요. 뭐 신민재 선수는 큰 손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흑은 이 세 점을 계속해서 좀 살려 나갈 아니요, 수가 지금은 있는 버려야 건가요? 될 것 같아요. 버려야 하는 만약에 이 건가요? 교환까지 되면은 지금 귀 3-3까지 이용을 하면은 지금은 버리고 뭐 이쪽을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치. 근데 여기 살린 모양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아마 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살려 나가기에는 흑도 행마가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뭐 하나 해놓고 뭐 이런 데를 밀어서 활용하는 게 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쪽으로 반대쪽에서 이쪽을 늘어서 봤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사실은 100 이쪽을 늘어서 봤을 수가 있거든요. 이 교환을 또 해주면은 이쪽 단수 치는 수가 좀 약화되니까요.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흑이 지금 고민이 박영훈 구단의 그 해설을 종합해 보면 먼저 3-3 들어가는 교환을 하면 여기 밀 때 여기 늘어준다는 보장이 없고 이 교환 없이 밀어가면 늘어서 귀가 다 굳어지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흑의 그 행마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럼
진퇴양난인데요. 어느 아, 근데 쪽부터 좀 흙이 진행을 지금 해야 사실 뭐 끄는 수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끄는 수가 뭐 악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이제 두기가 좀 어려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풀어가기가 어려운 네. 느낌이군요. 뭐 지금 이 끊고 단수 치고 이 교환 자체가 악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여기 끊는 사실 뒷맛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끊는 수가 되면 좋은데 지금 축이죠. 이게 축이죠. 예, 네. 이게 축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끊는 뒷맛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붙여갈 수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좀 어려운 수법인데 예, 근데 이 만약에 이 석점이 잡혔을 때 그 다음에 여기 귀가 또 확실한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근데 붙여갈 수도 생각할 것 같아요. 충분히 예, 붙이는 수도. 흙으로서는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예, 모색을 해봐야겠네요. 예, 예. 근데 신민준 선수가 사실 이런 수법은 뒤가 없을 경우에는 좀 후회되는 수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우변 쪽을 끊어갔을 때에는 단수 치고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어떤 방향성은 분명히 머릿속에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좀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뭔가 확인을 좀 하고 아니면은 백이 일로 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요? 뭐 아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두는 수 사실 어렵긴 어려웠으니까 네. 뭐 이렇게 둘지 상대가 이렇게 칠지 모르니까 그냥 뭐 그때 이렇게 치면 또 그때 봐서 또 생각하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생각했던 게 있는데 좀 더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국을 하다 보면 좀 중간에 작전을 이제 방향을 좀 네. 변경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예,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네. 사실은 근데 뭐 계속 작전을 변경하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바둑을 잘 두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쵸. 이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모양일 때는 상대가 일로 칠지, 그러니까 일로 단수 칠지 일로 단수 칠지 모르니까 일단 뭐 내 느낌적으로 일로 단수 치는 거는 뭐 이 교환 자체가 그냥 현재까지 손해가 없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이 뒤는 생각 안 하고 일단 뭐 먼저 끊을 수는 있죠. 그렇죠. 지금 네. 박영구단 이야기하는 게 만약 이 끊는 타이밍에 여기 단수와 여기 단수를 모두 생각을 다 수익기로 풀어간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죠. 예. 또 너무 많이 썼다가 상대가 어딘가 선택했을 때 그 반대쪽 수익기는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한 시간 아끼기 위해서라도 예. 지금까지 진행이 나쁘지 않다면 예. 일단은 이렇게 둬서 상대가 어느 쪽 칠지 예. 물어본 다음에 교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예, 거죠. 그렇죠. 아, 좀 감각적인 아. 부분이 있군요. 예, 지금 뭐 사실 뭐 1시간 이게 장고 대고기는 하지만 1시간짜리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이 뭐 긴 시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수를 생각할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좀 추려서 이제 최대한 추리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단축을 해야죠. 아,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 수가 혹시 여기를 지금 미는 수가 되나요? 지금 미면 사실 아까 늘었을 때 네. 이쪽을 늘었을 때 이쪽을 젖히는 수가 혹시 있는 건가요? 아, 좀 엮어가는 수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한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치고 끊는 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왜 안 되는지 좀 더 아. 수순을 진행해 볼까요? 사실 좀 쉽긴 한데 뭘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착각할 게 없어서 이게 말하기가 좀 이게 끊을 때 일로 치는 거 깜빡해서요. 아, 네. 그리고 지금 나가 지금 뭐 네. 일로 치는 거랑 일로 치는 수만 밑으로 치는 수만 생각을 했는데 아, 네. 순간 약간 쑥스러운 착각을 했습니다. 수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그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 바로 위쪽에 조명이 있어서 이게 지금 약간 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조명 탓으로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조명이 뜨거운 관계로. 네. 아, 그러면은 이쪽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수 일로 끊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로 끊는 수. 일단. 막 네. 끊어가는 네. 수. 사실 막 끊으면 뭐 뭐라도 뭐 된다라는 심정으로 네, 그렇죠. 백도 사실 뭐 이런 데 두면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네. 때문에 또 이쪽과 이런 뒷맛을 통해서 네. 뭔가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신민준 선수가 과연 바둑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상당히 좀 어려운 장면이고요. 네. 좀 풀어갈 방법도 여러 가지고 네,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 너무 여러 가지라. 네. 그럼 박영훈 구단이 생각하는 신민준 선수의 장점을 초반, 중반, 종반 중에 하나만 꼽는다면 어딜까요? 중종반이 그래도 일단 네,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두어지고 있는 이 정도 상황이 그래도 신민준 선수가 좀 장기로 할 수 있는 분야일까요? 물론 뭐 다 강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후반 쪽이 좀 더 후반으로 네, 가서. 좀 더 후반 쪽이 네. 이제 중반 무렵에서 끝내게 들어가는 이제 어. 그 부분이 더 지금보다는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도 물론 슬기가 강하지만 네. 사실 뭐 전투가 아예 그냥 뭐 제일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은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모양은 좀 이제 굉장히 이제 슬기가 많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기 때문에 좀 슬기를 너무 잘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좀 더 후반이 더 강한 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네. 이제 전투를 결말짓고 네. 이제 끝내게 대비하는 예. 딱 그 타이밍이 강하다고. 지금 근데 약간 신민준 선수가 약간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붙이는 수가 사실 글쎄 여기서 다음 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졌을 때 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또 약간 고개를 절절히 흔들어서 지금 느낌이 네. 신민준 선수가 한 수 한 수를 좀 힘겹게 두고 네.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신민준 선수가 이 부분에서 좀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바둑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고요. 자, 검토실에서는 유희영 리포터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검토실에서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굉장히 치열했지만 아쉽게 패했습니다. 무조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오늘 승리로 이끌어야 내일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오늘 대국전에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선수들이 상대를 누굴 만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기 바둑을 돌아 편안하게 자기 바둑을 돌아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네. 예, 그게 일단 뭐 선수들이 자기의 100%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평소에도 우리 선수들과 자주 연락을 좀 하시나요? 네, 뭐 단톡방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선수들과 가끔 통화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진서 선수를 3국에 배치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신민준 선수는 앞에 나올 거라고 봤는데 뭐 1, 2, 3국 나올 확률이 사실 확률로 따지면 33.3%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오더가 나오더라도 그냥 해볼 만한 오더를 고민하다 보니까 네. 네, 결국 3국에 배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은 상단 첫 해에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랐어요. 기쁘기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부담스러울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혀 안 떨린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선수들에게는 그런 걸 이제 티를 내지 않고 최대한 편안하게 대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감독님 지금 조금 티 나시는 것 같은데요. 티 안 나는 거 맞죠? 저 지금 좀 티가 나나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셀트리온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고요. 지금까지도 너무 잘했고 또 앞으로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화이팅! 와우, 저도 화이팅입니다. 저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검토실에서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유희영 리포터가 검토실에서 또 수고를 해줬고요. 백대현 감독 오늘 선수들에게 자신의 바둑을 돌아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셀트리온 오늘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